부동산의 스토리를 더하다. 재밌는 부동산 여섯 번째 이야기. 2018 부동산 대책 정리 및 앞으로의 전망 3부. 2부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세금 혜택, 그리고 신 DTI와 DSR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의 분양권 지위 양도 제한 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, 즉 재건축에 관련된 이 규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재건축, 재개발, 규제 정비라는 내용이 있죠. 초과이익 환수제와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한다 라는 이 대책 마련이 나왔는데요. 지금 2018년 1월부터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고,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도록, 양도하는 게 허용되도록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, 서초동에 보시면은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죠.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, 그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 보유를 한 이 조합원의 경우 투기로 보지 않고 집을 파는 걸로 봐서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어디를 규제를 하죠? 네, 바로 투기 과열 지구 내입니다.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5년 거주 10년 보유는 허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예외 사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이제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. 그리고 3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데,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, 절차죠. 근데 이거를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계속 3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후, 이 사업 시행 인가 후는 이제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인가를 받은 후에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. 진행이 안 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근데 이 조합원이 뭐죠? 네,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죠. 그리고 이게 노후화돼서 뭐 안전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하기로 이제 조합원을 결성을 하는데,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죠. 근데 그 조합원이 기존 종전의 소유자로서 이제 그 지위를 다 받으면 각종 이제 뭐 분양가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기로 대부분 많이 몰려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고요.
이제 뭐 선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을 그 투기과열 지구 지정하기 이전에 했을 경우,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투기적인 수요인지 아닌지를 좀 더 강화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, 자, 투기 지역이 가장 규제가 심하죠. 그 다음 단계인 투기 과열 지구 내의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. 뭐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분양권, 입주권 다 포함되고 있고요. 이 매매를 할 때 주택거래 신고를 하죠. 이때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동시에 하시면 되는데요. 이 경우 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 신고를 하고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도 같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요즘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거주하려고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. 제 주변에도 보면 다 투자 목적 아니면 이제 갭 투자해서 나중에 그 차액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부분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, 서울은 그러니까 전 지역이겠죠.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겠다. 그리고 또 뭐 좀 일부 어느 업체는 뭐 허위 과장 광고로 좀 많이 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히기도 하는데요. 청약 신청도 직접 하고, 그리고 이제 이 과장 광고도 좀 뭐 과태료라든지 뭐 규제를 좀 엄하게 해서 이 부분도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투기 과열 지구 내에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하는 거는 뭐 기존 내용하고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자가 20% 우선 분양하는 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는 의무가 없었는데요. 그래서 뭐 인터넷 청약도 강화를 시키고, 그리고 이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20%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뭘까요? 네,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익이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.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%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별로 세금을 내긴 하지만은 이제 최대 비율은 50%까지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도록
마련한 제도인데요. 이 초과이익 이 내용을 살펴보면 또 이 사업 시작했을 때의 이 아파트 가격하고, 그리고 그 지역의 전국적으로 이제 평균 그 지역 부분에 집값 상승분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그걸 측정을 하고, 또 뭐 이 아파트를 짓는 데 비용이 들겠죠. 이 개발 비용, 예, 공사비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면 그 금액을 다 더해서 종료했을 때는 어때요? 그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면 금액이 아주 확실히 월등히 높아지죠. 그 사업 종료 시점의 그 가격을 뺍니다.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환수하도록, 세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많게는 이제 최고 8억 4천만 원 부담금이 예측되는 곳도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제 '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.'라는 곳도 있지만, 이 최고 8억 4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면, 이 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, 그러면 전체 이익은, 이게 세금이 50% 니까 전체 이익은 16억이 넘지 않냐.'라는 말이 또 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6억 이면 이 8억 을 또 나머지 내가 순수익으로 얻는 건데, 그럼 8억 4천만 원의 세금은 '낼 만하지 않냐.'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요. 또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, 또 이 세금을 또 이만큼 내지만 이렇게 해서 팔고 또 앞으로 오를 거를 생각해서 사신 분들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확 오른 곳은 좀 많이 또 생각을 해 보고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을 안는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네. 다음 4 부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